정규분포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정규분포 하면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뭐죠?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 상황에서의 연속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 중에 하나인데 특별한 상황으로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종 모양인 요런 함수.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딱 요 식인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질 때 정규분포라고 한다. 요 곡선을 뭐라고 하죠?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정규분포는 이 곡선의 특징이 평균 m과 표준 편차 시그마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항상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따를 때는 이렇게 기호를 써주죠. n이 정규분포, 평균이 m, 여기가 분산 자리예요. 됐죠?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고 됐어. 그리고 특별히 정규분포 중에서도 어떤 상황이면은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면 표준 정규분포는 뭐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말이 안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역시 좀 다르구만 연정이가 한번 배웠었기 때문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것도 정규분포거든. 정규분포 중에서 특별히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정규분포가 있다면은 얘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보통 뭐를 쓰죠? Z를 쓰죠. 잘했어요. 멋있어요. 어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해했구나. 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넓이 같은 거를 다 구해놨죠. 그런 표를 뭐라고 하죠? 표준 정규분포 표. 표가 있어요. 몇 쪽 있죠? 이건 모를 거다. 198쪽 있죠? 찾아봅니다 제가. 198쪽이요? 야, 살아있는 교과서잖아. 여기 써 있어요. 뭐야? 안 봤어. 근데 재미없자. 안 봤지만 나는 어제 봤어. 198쪽이라는 거를. 재미없.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몇 쪽이야? 다시 돌아가.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는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Z가 예를 들어 1.2면은 0의 이상 1.2 이하일 확률 같은 것들이 오른쪽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찾는 거는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특징 뭐라고 해야 되냐?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뭐뭐 있는지 얘기해 봅시다. 일단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특징 평균이 m 그리고 넓이가 1. 전체 넓이가 1 그리고 넓이로 확률을 주는 함수기 때문에 함수값은 확률이 아니죠. 그렇죠. 함수값 확률이 아니고 함수값이 1보다 클 수가 없죠? 네. 클 수 있죠. 함수값은 3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하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면 넓이를 1보다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값이 1보다 작아야 한다. 이게 잘 나옵니다. 틀렸어요. 네. 1보다 커도 돼. 함수값은 확률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좌우 대칭이고 말 안 하는 거.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 말고 또 있나요? 또 있나요? 나도 몰라서 그래. 여기서 선생님이 말 안 한 거 찾으면 박수 쳐주겠습니다. M 값이 일정할 때 분산이 아닌데 제가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m의 값은 그냥 평행 이동을 결정하고요. m이 바뀐다고 해서 곡선의 개형이 바뀌지 않죠. 그리고 시그마는 크면 클수록 산이 높아지죠. 크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죠. 이게 시그마가 작은 거고 너부대대한 게 시그마가 큰 거죠. 이런 걸 보고 편차가 어떻다 그러죠? 편차가 심하다. 성적이라고 치면 x축이 얘는 성적이 고른 거예요? 들쑥날쑥한 거예요?
들쑥날쑥하고 얘가 이게 들쑥날쑥한 게 아닙니다. 얘가 고른 겁니다. 왜냐면 평균 주변에 자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고르다. 야, 고르다는 게 골고루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1점, 10점, 5점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게 고른 게 아닙니다. 고른 거는 바닥이 이렇게 평평한 거 5, 6, 5, 5, 4, 5 이런 게 고른 거고 들쑥날쑥한 게 1, 10, 1, 2, 10, 3 뭐 이런 게 들쑥날쑥한 거죠. 이게 편차가 심한 거, 분산이 큰 거. 이건 편차가 작은 거. 좋습니다. 또 빼먹은 거 최대값 루트 2파이 시그마 이건 알 필요 없다 그랬죠. 몰라도 상관이 없겠어요. 복습 끝났어. 오늘 배울 거 표준 정규분포에서 표준화를 배워야 되는데요. 정규분포의 표준화 이게 이제 정규분포의 꽃이거든. 정규분포의 표준화. 그 전에 잠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평균이 9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여기 분산 써야 돼. 5제곱이에요. 이랬을 때 기대값은? 이거 곱하면 되죠? NP니까? 그건 이항분포고요. 정규분포에서는 여기 넣는 자리 이게 바로 평균이에요. 여기가 분산이고요. 아까 M이라며. M이 EX야. 똑같은 거야. 기대값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EX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90이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분산은 5가 아니라 5제곱이죠. 25. 표준 편차는 5라 갑시다.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y라는 거를 만들자. 이게 사실은 x가 시험 성적이었다 하자. 90점이 평균이야? 말도 안 되는 어떤 분포인데요. 국어 시험이잖아요, 여러분들. 미림여고 국어 성적. 근데 y라는 거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자. y라는 거를 2x 플러스 3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y의 기대값은 183이죠. 이미 여러분들 다 배웠죠. 2x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2x 플러스 3의 기대값인데 이것은 2x 플러스 3이라서 183을 얘기한 거예요. 일단 90 넣어가지고. 맞아요. 183. 분산도 할 수 있나 본다. vy. 분산은 여러분들 드라마를 지금 2배속으로 본다는 얘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내가 말을 빨리 하고 싶어서 지금 더 하다 보니까 더 잘 안 되잖아요, 수업이.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려고 말 빨리 하니까 안 되는데 4vx인데 그러면은 이거 a 제곱하는 거 알죠? 그러면은 100이죠. 네. 그러면 시그마 y는 10. 그 새로운 확률 변수가 만약에 2x 더하기 3이라면은 이 y가 따르는 정규분포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y는 어떤 정규분포 따를까요? y는 183. 183이 평균이고 10의 제곱. 표준 편차가 10인 분산이 100인 이런 정규분포 따르게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 뭐 쉽죠? 장난치는 것 같았죠? 새로운 확률 변수 y라는 거를 y 너무 식상하다. y 방금 했잖아요. z로 합시다. z라는 거를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놓자. 그래서 약간 문화적 충격이 오는데 시그마는 뭐고 m 뭐냐면은 이거 말하는 거야. 90하고 90으로 놓으라고. 그러니까 5분의 x 빼기 90으로 놓자. 여기서 또 문화적 충격 약간 이상한데 스타일이 이런 얘기야. 5분의 1 x 빼기 5분의 90 놓은 거예요. 지금. 오케이? 얘는 상수에 불과하다고. 자료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으면은 다 이건 정해져 있어. 여러분만 모를 뿐이지 평균하고 표준 편차 정해져 있거든요.
요걸로 두게 되면은 요 z의 평균 기대값은 어떻게 되죠? 너무 잘하는데 0이라고 바로 얘기하니까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얘를 두 개 나눠서 볼게요. 시그마 분의 1x 빼기 m인데요. 시그마 분의 m. 그런데 얘를 나눠서 x의 실수배는 앞으로 뺄 수 있고 시그마 분의 1 2x 빼기 뒤에 더해지는 상수는 그냥 더해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2x가 뭐죠? m이거든. 그러면은 얘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z라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뭐가 되죠? 0. 0이 됩니다. 이걸로 놓으니까 무조건 0이 되네. 평균이. 그럼 z의 분산은 구해봅시다. 좀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천히 해야 되는데요.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은 분산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의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상수는 필요 없잖아요. 네. 앞에 시그마 분의 1만 제곱을 해서 빼는 거죠. 근데 이 vx가 뭐였더라 원래? 분산이? 25. 여기서 말하면은 얘를 이렇게 들자. 이건 m 시그마. 그럼 이게 시그마 제곱이거든요. 네. 그러면 약분하면 1이 되네. z는 자동으로 무조건 평균이 0, 분산이 1인 분포를 따르게 되겠네요. 요게 바로 표준화야. x를 성적이라고 했을 때 성적 말고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놓는데 이 z를 요 정규 분포에서의 시그마로 x를 나누고 평균을 뺀 거,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눈 거 요걸로 두게 되면 반드시 그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이런 거야. z를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은 원래 이 정규 분포가 이런 90짜리가 있었다 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성적 있고 90점이 평균인데 93점부터 95점 맞을 확률을 딱 구하시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 상황에서 이 93점에 해당하는 z값 이거랑 95에 해당하는 z값 AB를 찾아가지고 요 구간에서의 넓이를 구하면 돼. 그거랑 얘가 똑같아요. 환산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이 넓이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 있었잖아. 지난해 찾아봤잖아. 그래서 요 넓이 확률을 여기다 쓰려고 그래서 바꾸는 거야. 이게 커브가 그럼 시그마가 달라지니까 시그마가 지금 5에서 1로 바뀌었다고 하자. 그러면은 높이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더 뾰족해지는 거죠. 사실 표준 정규 분포는 정해진 그림이고 얘가 훨씬 더 너브데드했던 거지. 이게 더 뾰족했던 거지. 근데 거기서의 어떤 구간 이 93에 대응되는 z값하고 95x에 대응되는 z값만 찾아서 넣게 되면은 이 넓이로 구했을 때는 똑같아요. 여기가 모양은 바뀌지만.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서 한다. 근데 실제로는 표준화를 안 시켜도 계산기가 있어서 할 수는 있어요. 원래는 그냥 적분하면 되거든. 이 식이 있잖아. 함수 식이. 그래서 아까 그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거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죠. 계산기가 컴퓨터가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 표로 만들어서 환산시켜서 계산했던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이 과목이. 지금은 표준화 필요 없는데 컴퓨터 다 때려주는데.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 좋아요.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z를 뭘로 두면 z를 x에 어떤 뭘로 두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시그마 분의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인데 z를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로 두면
야, 이 시그마라는 거는 시그마 x고 m이는 2x입니다. 이래도 같은 말이죠. 얘를 이렇게 두게 되면은 새로운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 표준 편차분의 이건 뭐지? 말로 하면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평 뭐죠? 편차잖아요. 아하. 의미가 편차. 시그마분의 편차로 z를 새롭게 두면 z가 표준 정규 분포 따르게 돼요. 아, 요거 의미도 좀 중요합니다.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냐에 따라서 z값이 결정돼요. 요거를 좀 있으면 이해하게 돼. 문제를 좀 풀다가 좀 더 깊이 설명해 줄게. 그러면 바로바로 z값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생긴다고. 시그마 간격을 이용해서. 그건 지금 하지 말고 일단은 표준화가 뭔지 배웠으니까 좀 읽어봐야겠어요.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바꾸는 것을 표준화라고 한다. 왜냐하면 z만 확률이 표가 있으니까. 마치 상형 로그로 바꾸는 거 비슷한 거야. 리치 11 로그로 바꾸는 것처럼. 좋아요. 그러면은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z를 시그마분의 x-m으로 두면은 표준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x가 a에서 b 사이일 확률을 z로 환산해 가지고 구하는데 이걸 외워서 할 필요는 없고요. 하는 법은 하다 보면 알게 돼. 금방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그림이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내가 그리느라고 바보처럼 했잖아. 야, 모양이 똑같지는 않아요. 이거 시그마에 따라 커브가 달라집니다. 얘는 정해져 있는데 얘 시그마가 더 1보다 크다 하면은 더 납작하겠고 작다면 뾰족하겠죠. 오케이,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바로 해보겠습니다. 167번 이건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니 뭐야, 표준 정규 분포표가 왜 오른쪽에 있는 거지? 뒤에서 198쪽에서 찾으려면 너무 빡세잖아. 그래서 옆에다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것만 찾아놓은 거예요. 친절하게. 근데 어떤 학교는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하고 뒤에다 표를 한 장 주고서 내는 학교도 있어. 난방 아니었어요? 미리면선가 광신이었나 있었는데 진짜요? 그런 해가 있었어. 선생님 너무한 것 같아요. 알아서 찾아 쓰라고. 수능에서도 이렇게 주던데 왜 학교에서는 찾아 쓰라고 하는 거야? 너무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거 표준정규분포표를 외우고 있더라도 여기 나온 걸로 해야 됩니다. 막 이걸 4.7로 0.47로 줄 수도 있어. 그러면 0.47로 해야지. 네 맘대로 0.477이 외웠다고 쓰면 안 되죠. 주는 걸로 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너무 쉽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건데 Z가 지금 표준정규분포 따르니까 평균이 0이고 Z 분산이 1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도현이 이거는 말로 해. 얼마예요? 하나만. 이거 보고. 0.477이죠? 이니까. 아니죠. 이거는 0에서 2까지. 항상 0부터 오른쪽 몇 가지만 나오니까. 0.477은 이거니까 여기가 0.028. 이것도 사실 외우자 하다 보면 그지? 어디서 많이 보는 수죠. 저는 항상 계산합니다. 아, 좋아요. 많이를 여기는 할 수 있겠죠. 알아서 네. 해보고. 잠깐만. 요게 오늘 새로 배운 건데 213번 간단하게만. 근데 여기는 통계는 여러분 이게 나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요즘 나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네 좀. 이거를 건방지게 그냥 암산하지 말고 항상 나이 선생님께서는 확률 변수와 Z 이런 것들을 표현해 가면서 풀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귀찮아서 나이 선생님처럼 여러분은 안 가르치고 대충 해버렸는데 항상 이렇게 한다고. 확률 변수 X가 다음 정규분포 따르면은 X 물결 정규분포 8, 2제곱 됐죠? 이렇게 쓰고
화살표 여기다가 표준화. 나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표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Z를 뭘로 하면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로 놓게 되면은 표준화가 되죠. 그래서 Z는 이걸 똑같이 쓰면서 풀으라는 거야.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 딱 쓰고 그러면은 이 Z는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죠? 물결.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선생님께서 꼭 이렇게 써가면서 처음에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수능 문제나 이런 거는 어렵게 내려면 확률 변수가 3개씩 등장해. 헷갈립니다. 뭐가 확률 변수고 뭐가 Z고 뭐 다 헷갈려요. 갑자기 무슨 무게가 나오는데 그 무게의 평균이 나오고 막 표본 평균이 나오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확률 변수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X에 대한 설명이 뭐 키다, 몸무게다 있으면 밑에다 써놓고 하라 했어요. 선생님께서. 나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그걸 따라서 써가면서 하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써가면서 좋아. 그리고 여러분 당장 기말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다 까먹습니다. 연정이가 작년에 한 말이 생각나는구나. 통계 쪽 다 까먹었어요.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써가지고 암산해서 그래요. 원래 암산이 다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필수예제 한 2-3개 풀면 Z값 같은 게 암산돼요. 근데 문제는 수능 때까지 기억할 수 있겠냐고. 그게 문제거든요. 기억력 때문에 쓰라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이 기억이 나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산 때리지 마세요. 웬만하면. 여기는 진짜 암기가 잘 안 돼. 나도 통계 처음 배울 때 생각이 나. 고3 때 진짜 스트레스였어. 새로운 막 기호나 개념이 많은데 잘 안 외워지는 거 있잖아. 익숙해지지 않는 느낌. 그 느낌이 이번에 기말고사 때 들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써서 하세요. 다 써서 하는 게 좋아. 선생님은 똑같이 이렇게 그려서 하고 이렇게 딱 한 상태에서 문제 풀 때는 그러면 이 확률 분포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림을 딱 X 놓고 하나 그리고 여기는 Z니까 평균이 0인 정규 분포 딱 그리고 여기서 뭐 물어본다고 막 예를 들어서 P 확률은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10 이상 12 이하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그림에다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를 환산해서 여기다가 Z로 찾아가지고 표시를 하고 그건 좀 이따가 그래서 항상 이 포맷에다가 그림 2개로 거의 다 풀려. 그러면 여러 개가 막 이제 미주 막 A, B 막 나오겠죠. 막 문자 나오고 이러겠지. 헷갈리는 건. 아무튼 좋아요. 그럼 뭐 이 문제는 뭐냐?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세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Z는 그냥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쓰면 되죠? 이거 쓰라는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은 선생님처럼 써봅니다. 고고 이 2문제 다 하세요. 네. 넘어가 너무 계셨잖아.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는 문제들이었다. 좋습니다. 요거 풀어보죠. 169쪽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이 40이고 분산이 100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선생님께서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40,10의 제곱이고 화살 딱 그리고 표준화를 시켜야 돼요. 표준화 시킬 때 어떻게 하더라? Z를 뭘로 두죠?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 요거로 두게 되면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따르는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이면서 평균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에 따르게 되죠. 이랬을 때 25에서 40이라는 거는 그림을 딱 그려보면은 X의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이 40이니까 25는 이쯤에 있을 거거든요. 25에서 45 확률은 요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환산해 가지고 이 25랑 40에 해당하는 Z값만 표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Z값을 찾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일단 1번 어차피
x가 40일 때 z만 찾으면 되니까 x를 집어넣는다. 이게 1번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P, 확률은 확률인데 25 이상, x가 25 이상 4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거를 z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확률 변수를. 1번 방법이 뭐냐면 40을 그냥 넣으라고 여기다가 40에 해당하는 z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넣으면 0이잖아요. 그래서 이 0이 바로 40에 해당하는 그거야. 당연하지. 근데 25는 좀 어렵잖아. 25. 25를 x에다 넣으면 z는 10분의 마이너스 15인데 마이너스 1.5네요. 그래서 z는 마이너스 1.5다. 그래서 요 확률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렇게 한 판 써낼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으로 풀면 안 되고요. 선생님처럼 똑같이 써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요 넓이는 어디를 봐야 되냐? 0부터 1.5까지가 이거니까 0.433이니까 이쪽 똑같겠네. 대칭이니까. 그래서 답은 0.4332. 실제로 그러니까 요 확률이 0.433인 거예요. 빨간색 넓이가. 자, 1번 방법이었는데 다시 지금 풀지 말고 도현이 봐봐. 2번 방법 하나만 더. 이거를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부등식에서 이 x 대신에 z를 알아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정리해. x 빼기 40은 양변에 10을 곱해서 x 빼기 40은 10지. 그 다음에 x는 10g 플러스 40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 그럼 10g 플러스 40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x 대신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양변에 40을 빼고 그럼 10g는 0부터 40 빼면 마이너스 15. 그러면은 z의 구간은 마이너스 1.5부터 10으로 나누면 0까지. 요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 이렇게 설명이 많이 돼 있을 거야. 설명서란에, 해설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근데 문제에 따라 달라 조금. 부등식이 나와야 좀 하면 복잡한 게 있어. 여기 문자가 들어있고 하면은 좀 힘들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때에 따라 달라. 근데 그냥 x 40x에 해당하는 z만 알면 되기 때문에 넣는 게 제일 편하죠. 숫자로 돼 있을 때는. 야, 요 문제를 이거 내가 해줘야겠다. 끝까지. 그럼 60도 해보겠습니다. 60. 60 이상의 확률은 어떻게 바꾸죠? z로 바꿔야 되니까 x는 표에 없기 때문에 z로 바꿔야지만이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 구할 수 있어. 60을 여기다 넣어. 그럼 얼마죠? 2잖아요. 근데 60은 여기 2 이상이니까 여기가 60 이상 이쪽이에요. 오른쪽. 그러면은 0.477이 아니고 0.5 빼기 0.477 해야 돼. 그래서 얘는 0.0228. 밑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거 한 줄 적고 그림 2개 그려서. 그림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문자로 나오면. 어려워지면 저 그림을 어차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 포맷을 지켜서 해봅니다. 그거. 그래도 재밌어요. 되게 다음 기술을 알려주. 여러분이 푼 217번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알려주겠습니다. 이걸 Z로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선생님 암산으로 한번 해보지. 48이면은 시그마가 4니까 시그마가 1 간격이거든. 그러니까 12가 빠지니까 마 3이야. 그리고 64는 60에서 4 더하면 64잖아요. 그래서 얘는 1이에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만 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려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빨리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아주 간단하다.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z를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냐가 z를 결정하거든.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간격, 그러니까 x가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만큼 딱 떨어져 있을 때가 1이야. 이 시그마 간격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한데요. 네, 그려보겠습니다. 이 표준 정규분포 말고 정규분포. 정규분포에서 평균이 m일 때 실제로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라고 하자. m에서 시그마만큼 더 간 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이고 4면 얘는 60이고 64인 거예요. 여기는 m 플러스 2 시그마. 문제집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60이라면 예를 들어서 64, 68 이런 뜻이야. 여기는 m 빼기 시그마, 여기는 m 빼기 2 시그마죠. 그러면은 얘는 56, 52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제로 저 m에 해당하는 z값이 0이고 m 플러스 시그마에 해당하는 z값이 1이야. m 플러스 2 시그마가 2, 3 시그마가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유는 간단하지. 생각을 해봐. m 플러스 2 시그마 여기다 넣어봐. 그러면 2 시그마 되잖아요. m 플러스 2 시그마. m에서부터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위에 2 시그마만 남으니까 m 없어지고. 그래서 시그마 간격으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1, 2, 3 정수가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배웠다고 해도 여러분은 자꾸 그려가면서 하세요. 그려가면서. 기말을 위해서. 나는 맨날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은 분명 다 까먹게 돼 있어. 표준 정규분포가 뭔지도 모를까 아마.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편차가 시그마의 배수로 나갈 때 1, 2, 3, 4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를 그냥 62로 딱 주면은 얼마예요? 0.5. 66이면 1.5지. 4의 2분의 3배가 6이니까. 그런 식으로 빨리 찾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하고요. 다음 페이지. 표준화하여 미지수의 값을 구하기. 아니 똑같은 걸 왜 시키는 거야? 약간 달라 이건. 문제에 있는 이 x의 이 k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다르죠. 똑같이 하겠습니다.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에 따른다. 50,5의 제곱 따를 때 표준화를 딱 하게 되면 z를 뭘로 놔야 되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두게 되면 z라는 새로운 변수는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요 x의 분포에서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25인 분포에서 k 이상일 확률이 0.0013이다. 이거 그림부터 그려야 돼. 여기다 k를 쓰는데 야 k를 어디다 찍어야지 0.0013 정도 될 것 같냐. k 이상인데 한 이 정도죠. 네. 이렇게 해서 요 넓이가 k 어딘가 여기 k가 있을 때 이 넓이가 0.0013일 때 이거를 z로 표준 정규분포로 환산했을 때 평균 0이고 분산 1인 분포에서의 어딘가 여기가 있겠죠. 요 z값이 뭘까? 이걸 보고 찾아야 돼요. 얼마죠? 이거지. 이거를 여러분 찾아내야 돼. 2분의 1에서 0.0013 빼가지고 0.4987. 그래서 이 z가 3이란 걸 알아내고 요 넓이가 0.0013이 되고 여기가 0.4987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 먼저 보고 딱 찾으면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z로 환산했을 때는 z가 3 이상일 확률이 0.001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k를 여기다 넣으면 z가 3인 거야.
그러니까 다 써놓으면 굉장히 쉽다고. K를 다 넣으면 Z3. 그래서 3은 5분의 K 빼기 50. 그럼 15. 넘기면 65. K는 65. 근데 물론 딱 보는 순간 야 50이 평균이면 50 떨어질 때만 1 커지니까 55가 1, 62, 2, 65가 3. 그렇게 해서 바로 65 찾아야 되고. 밑에 그거. 그러면 넘어갈까? 다음 페이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이 이 키에다가 확률 변수 x를 표시하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문제가 어려워지면 확률 변수가 여러 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이 어쩌고 표준 편차 어쩌고 한 정규 분포 이런 단어를 보면 단원이 정규 분포 단원 Z가 나와 있으면 표준화 정규 분포의 표준화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 이 단원 분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다음 단원은 통계적 추정이야. 그럼 또 달라. 그래서 개 헷갈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문제를 딱 보고 이게 Z표가 나오면 결국 정규 분포의 표준화 문제야. Z가 나왔다는 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뜻이니까 그런 분류가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줘버리면은 정규 분포 알려주면은 그거에 대한 확률 변수가 뭔지 빨리 찾고 항상 나의 선생님께서는 확률 변수가 키다라고 써서 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문제 풀 때 헷갈리니까 여기서 확률 변수를 보는 순간 뭐를 확률 변수로 했는지 딱 써서 이렇게 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규 분포 164가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준화 Z를 뭘로 둬야 되죠?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로 두게 되면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 따르게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렵거든요.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프로인가? 라고 물어봤지만 키라는 건 뭐냐? 확률 변수지? 170 이상이면 부등식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키가 170 이상일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 물어봤지만 우리는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확률을 구하게 되면 그 확률이라는 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같은 거거든. 상대도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장을 해석해서 문제로 만들어내는 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Z로 바꾸는 거는 170을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시그마가 5니까 이거 얼마 차이 나나 평균에서 170은 6 차이 나지. 5분의 6이네 5분의 6. 그래서 Z로 바꾸면 170 여기다 넣어 그럼 5분의 6이잖아. 그럼 Z로 바꾸면은 5분의 6보다는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얼마죠? 5분의 6은 1점이니까 이거니까 Z를 그림 그려서 하면은 여기가 이건데 1.2니까 1.2 이상일 확률 여기를 구해야 되니까 0.5에서 2분의 1에서 이걸 빼야죠. 0.3849를 빼야지. 그러면은 얼마야? 0.1151인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야. 확률을 물어본 게 아니고 퍼센트. 전체의 몇 퍼센트냐? 11.51%인 거예요. 11.51%. 0.1151이라는 거는 100분의 11.51. 11.51%로 써야죠. 그러면은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하냐?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인가? X가 160 이상이고 170 이하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일단 확률밖에 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170일 때는 1점이고 160일 때는 0.8일 거거든요. 마이너스 어떻게 빨리 한 거지? 170 넣으면은 6이니까 5분의 6 1.2 160 넣으면은 마이너스 4니까 5분의 마이너스 4 0.8 마이너스 0.8 Z. 그러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실제로 여기서 평균이
0일 때 마이너스 0.8은 왼쪽이고 1.2는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두 개 다 구해야 되는데 1.2까지는 이걸 쓰면 되고 뒤로 0.8은 원래 0.8까지 넓이랑 똑같으니까 이걸 쓰면 되죠. 얘네들 더하면 0.6730 0.6730이죠. 얘가 같은 거예요. 얘랑 얘가. 그러면 67.3%인데 근데 몇 명인지 물어봤거든요. 100명이라 치면 67.3%니까 67.3명인데 사람 쪼갤 수는 없고 몇 명이냐 전체가? 1000명이면 곱하면 되죠. 100분의 67.3을 곱하면 되죠. 1000분의 673. 결국 뭐예요? 몇 명이죠? 673명이죠. 너무나 슬픈 이야기 했잖아요. 밑에 거고. 이게 가장 표준 문제예요. 표준. 마치 조건부 확률에서 공뽑기 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기본적으로 하나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근데 난이도를 좀 높이자면 약간 문자를 넣어주면 높아져. 오케이. 마지막 유형 가겠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하네. 선생님 일부러 여러분은 또 30분 맞춰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됐을 뿐이죠. 일찍 끝내주려 했는데 지금이라도 일찍 끝내줄까? 한 유형 남았는데 그냥 가면 아쉽잖아요. 미안해요. 근데 다음 시간에 문제 조금 풀긴 해야 돼. 한 타임 더 해야 돼요. 정규분포. 끝난 게 아니고 문제가 많어. 어차피 뒤에 진도 나갔잖아요. 고민하는데 이항분포 정규분포가 남았는데 아무튼 정규분포는 끝난 게 아니야. 문제 좀 더 풀어야 됩니다. 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넘어갈 수 있어요. 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고. 좋습니다. 이 문제가 진짜 헬이잖아요. 헬이. 고난도잖아요.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에 2000명이 응시하였다. 뭐야 이게. 왜 이런 거예요 현실이. 그러면 나머지 떨어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이런 말 있죠. Z가 있으니까 표준 정규분포 표 이용하는 거니까 이거 정규분포의 표준화 단원이구나. 응시자의 점수가 평균 어쩌고 표준 변차 어쩌고. 점수가 확률 변수구나. 점수가 시험 점수. 응시자들 한 명 한 명의 점수가 그러면 바로 이렇게 쓰는 거죠. X는 점수인데요. 시험 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450점, 표준 편차가 75인 정규분포 따르죠. 이랬을 때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Z라는 세로 확률 변수를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두게 되면 새로운 확률 변수 Z라는 것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림도 그려야 돼.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X의 정규분포 하나 그려놓고 평균이 450점이야. 1000점 만점인가 보다 이거. 그죠?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들 것 같아요. 1000점 만점이니까 뭐 450점이 있겠죠. 그랬을 때 표준화를 시킨 Z의 분포는 평균이 항상 0이죠. 요 상황에서 이제 여기까지 상황을 딱 읽는 순간 이걸 촥 써내려 나갔는데 마지막 문제가 어려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요게 문제인데 아무리 봐도 문제를 뭐 확률로 이렇게 써내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문제 어떻게 쓸까요? 다 썼어요. 쓰긴 다 썼어요. 뭐 하세요? 왜 안 보다가 갑자기 좀 보면서 다 했잖아요. 여기까지 선생님께서 뒤에 이것만 쓰면 된다고요. 이것만 내가 다 써줬잖아요. 해야 될 거 한 개 더 배우고 다 했어. 마지막 하나 요거 빨간 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용 안 한 게 있긴 해요. 2000명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 입사해서 2000명이 응시하였다. 요 박스를 쓰진 않았습니다. 요거를 쓸 때가 있겠죠. 2000분의 320. 2000분의 320 그건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근데 그 발상이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2000분의 320이 뭐지? 갑자기 나눈 거냐, 왜? 이게 뭐지? 합격자의 비율이잖아요. 네, 맞아요. 합격자의 비율이란 거는 비율인 곧 확률이잖아요. 저 합격한 사람의 비율이자 합격할 확률이자 100분의 16이자 16%이자 0.16이자 이게 확률인 거야. 저거 0.16은 또 여기 보니까 뭔가 느낌이 들죠? 맞아요. 근데 지금 네. 여기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야 이거 점수가 낮은 애를 뽑진 않겠지. 그렇죠. 퍼센트는 16%로 쓰죠. 0.16이라는 거가 너무 열심히 했나 오늘 수업. 0.2는 20%, 0.35는 35%, 16%는 0.16. 아니 좋아요. 도현이가 또 선생님 또 실수했을까봐 지적해 준 거구나. 지역이라고 하면 좀 그런. 지적이 아니라 가르쳐 준 거잖아. 그러니까 오타일까봐. 아니야 고마워 항상 그 내가 개빡치는 게 집에서 영상 편집하다가 틀린 거 애들이 하나도 말 안 하고 넘어갔을 때가 얼마나 당황스러운데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 근데 도현이가 알려주려고 했지만 네가 틀렸잖아. 0.16이야. 근데 그 항상 뭔가 이상하면 무조건 얘기해. 괜찮아요. 빨리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잠깐 0.16만 써놨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뭐가 0.16보다 크에 0.16.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중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같은 건데 어떤 점수 이상 맞은 애들의 비율 같은 게 바로 요게 합격자 확률이야. 합격한 사람 비율이야. 그래서 근데 이 문제만 풀더라도 이 그림하고 이런 걸 안 써놓고 풀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여기서 이거 딱 보면은 0.34가 보이면서 1이 보이면서 Z에다가 1을 찍으면서 느낌이 온단 말이야. 1인데 1 이상일 확률이 지금 0.16인 거를 알고 있어. 여기가 0.34니까.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가 있겠죠. 이걸 K라고 둡시다. 이 점수 K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은 곧 K 점수 이상일 확률하고 똑같은 거든. 사람 수. 그러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이게 X가 사람 수가 아니에요. X는 점수예요, 점수. 변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점수인데 이 점수 이상의 넓이, 이 넓이는 뭐냐면 곧 이 점수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 확률이자 비율. 이런 게 헷갈립니다, 처음에. 선생님 말해주면 쉬운데 혼자 풀 때는 어려울 거예요. 문제 바뀌면. 그래서 이 커트라인 문제야. 커트라인. 몇 점 이상 맞을 확률. 몇 점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 비슷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그림을 그려놓으면 너무 쉽게 끝나버리죠. 바로 1이 되려면은 얼마야 되죠? 여기다 75만 더하면 되잖아요. 네. 525점이네. 525점입니다. 바로 됩니까? 시그마 간격 75점 더 맞아야지 K가 525가 돼야지 그 점수가 1이 들었을 때. 그래서 그림 그리면 간단히 끝나죠. 수민이는 지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눈치껏 앞에서부터 하든 영상 올라올 때까지 참든 해봅니다. 위의 문제는 상위 16% 이내에 들려면 적어도 몇 점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와 같다. 근데 그림을 안 그리면 힘듭니다. 해봐. 고고. 두 문제. 2분 먼저 끝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딱 두 개만 하면 갈 수 있는데 빨리 풀면 되죠? 굉장히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하십니다. 선생님 이거 펴놓을게. 나는 요거를 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2분 만에. 수민이는 고생이 많았어요. 영상 보고 해라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꺼지세요. 빠염.